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요 화면이 잠깐 흐릿했다가 나왔죠. 일부러 효과 준 거 아니고요. 이 카메라가 제가 잘 컨트롤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해하고 보시죠. 제 얼굴 잠깐 흐릿해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업 내용에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으시죠? 그냥 가겠습니다. 행복하게 즐거운 기분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수업도 제가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쭉 짚고 넘어갔지만, 사실 이 보호학 수업을 위해서 저도 나무 의사 수업을 들었어요. 그 강원대 과정에서 이제 제가 김종국 교수님 요 나무 의사 곤충 특징을 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포인트가 너무 색다른 거예요. 병리학 그 강의도 정말 정말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나무의사 수업에서 이제 특히 저도 듣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이 보호학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호학이 저도 참 어려운 과목이에요. 제가 이 첫 시간에 우리 보호학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산림 산업기사 자격증이 없어요. 보호학에서 과락 맞아서. 지금은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박사님들한테 좋은 수업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산림 전공자가 아니고 대학원에서 이제 그 산림환경 시스템학과에서 이게 정근우 교수님한테 이제 사방공학 이걸 이제 그 석사학위를 이제 받았습니다. 지도를 받아서 이제 석사학위를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 보호학은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섯 뭐 이런 균 뭐 현미경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피상적으로 하던 거랑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임상 실험을 하면서 제가 이거 균이나 이걸 관찰해 보진 못했죠. 저 꽃가루 뭐 식물 조직 그다음에 곤충의 기관 이런 것들은 제가 관찰을 많이 해봤어요. 현미경으로. 제가 6, 7년생인데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럴 때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있고 주변 사물들을 전부 다 봤어요. 꿈이 생물학과 가는 거였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하면서 되게 재미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화면을 빌어가지고 김종국 교수님하고 이제 병리학 수업해 주신 그 선생님, 제가 그 박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분께 되게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무의사 수업 같이 들으신 분들, 강원대학교 이제 나무의사 6기 수강하신 분들도 아마 재밌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수업이 되게 보람찼었고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이 교재에다 다 넣어놨어요. 특히 이제 요 해충학 부분은 김종국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책에서 또 따로 이제 그 자료들도 이렇게 수집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기사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체크를 다 해놨죠. 그러면서 그 정도는 해야 조금 기사 시험에 좀 더 자세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맞췄고요. 책을 편집을 한 거죠. 엮어서. 이제 체벽 중에 진피층만이 세포층으로 해요. 진피층만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표피는 키틴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표피층의 가장 위층이 시멘트층이다. 시멘트층 바로 아래 왁스, 이제 기름에 해당하는 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 왁스관을 통해서 이제 왁스를 분비하고 그 왁스 제일 위에 공기하고 닿는 부분에 시멘트층이 만들어진다. 유약 호르몬, 그러니까 그 애벌레 상태를 유지해 주는 호르몬이에요. 알라타체. 유충 형질의 보존 이러니까 이제 탈피를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제 그런 그 이제 호르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더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탈피를 억제하는 호르몬, 그 탈피를 촉진하는 호르몬, 이게 이제 액티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자, 이게 스테로이드, 근육 키우려고 하는 이분들, 헬스 하시는 분들이 스테로이드 의사 진단 안 받고 사용해서 부작용 일어난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탈피할 때 또는 탈피 껍데기를 벗거나 껍데기를 그대로 쓰고 있거나 요걸 조절하는 호르몬, 요걸 액티스테로이드 얘는 전흉선에서 분비가 된다.
전흉선이 뭐냐면 가슴 앞부분에서 분비되는 선이 있는 거겠죠, 그죠? 이름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신호물질에는 페로몬. 자, 호르몬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이든 하나만 공부를 하면 잘 못 외워요. 이제 요령이에요. 페로몬 이런 페로몬이 뭐지? 자, 호르몬과 페로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호르몬은 몸 안에서 분비가 되어서 몸 안의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어서 아주 작은 양으로 큰 어떤 생리적인 현상 이걸 이제 발현하는 것을 호르몬 이렇게 부르고요. 페로몬은요. 몸 바깥으로 분비되는 물질이 동종 또는 이종의 개체들한테 특히 동종에서 이제 특별한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물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다. 그러니까 한 개체가 동일한 종의 다른 개체에게, 근데 꼭 동일한 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포착해서 포식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페로몬의 정의는 동일한 종의 다른 개체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을 페로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페로몬을 감지하는 것은요 감각모에서 하고 아주 작은 양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성페로몬, 자 집합 페로몬 중에서 나무좀이 자 바퀴벌레 분비가 되면 모여들죠. 이게 집합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 페로몬은 너무 많이 알 낳을 때 요거 요렇게 하는 게 분산 페로몬. 그 다음에 이제 이종 간 다른 종의 이제 이렇게 어떤 행동, 특정한 행동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걸 알로몬, 시노몬, 카이로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살림 기사를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의사 시험 보시는 분들의 객관식 시험에서는 알로몬, 시노몬, 카이로몬 요 정도 수준까지 출제가 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외분비 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꿀벌의 독과 말벌의 독은 약간 다르다. 요 정도. 자, 해충은 일단 생태학적으로 주요 해충, 돌발 해충, 2차 해충. 기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필요 없어요. 비경제 해충, 경미하나 방제가 필요 없는 해충 이런 걸 비경제 해충 이렇게 부르는데 예 나무의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해요. 저기 산림기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대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곤충강 중에 무시 날개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납발이 톡톡이 다 땅에 대부분 살아요. 자 외시류, 자, 애벌레 때 날개가 바깥으로 보이는 종류 외시류들은 불완전 변태한다. 이 종류들이 잠자리, 강도래, 풀잠자리는 내시류다. 날도래는 내시류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래, 날도래. 자 날도래의 날개는 안 보여요. 날도래의 날개는 안 보여요. 내시류이기 때문에 강도래의 날개는 보여요. 외시류. 산림기사에서는 안 중요하고 나무의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객관식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의사 하시는 분들이요 공부하시는 분들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 핵심 내용 하시면 70점 정도 맞으실 수 있어요. 제가 목표하는 점수는 대략 80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쫙 다 표시를 해서 모아놨어요. 해충에서도 병에서도. 네. 자 이제 곤충의 분류에서 이제 외시류, 내시류, 고시류, 신시류. 아 머리 아파 헷갈려. 근데요, 자 외시류, 내시류 이미 하셨잖아요. 왜냐면 내시류는 완전 변태한다. 내시류는 날개가 안에 있어서 안 보인다. 날개가 밖에 있어서 보이는 애들은 불완전 변태한다. 근데 이제 고시류는 그 옛날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접어져. 날개가 안 접어져. 그다음에 그 신시류 여기는
옛날 날개가 아니고 이제 그 요즘 새 날개예요. 새 날개. 새 날개니까 접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고요? 그냥 외우자고요. 외우자고. 이거를 박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채신머리가 없어지고 이 격이 떨어지지만 저는 여기 살림기사 시험을 이 유튜브 보는 사람이 붙는다면 뭔 짓이든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붙으셔야 돼요. 네. 자, 고시류는 옛날 날개라서 접을 수 없다. 신시류는 이제 날개가 접히는데 신시류 안에 내시류와 외시류가 있어요. 자, 생활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생활환이라고 하고, 자 아래서 부화돼서 첫 번째 나온 애벌레를 뭐라고 얘기한다? 일령충이라고 한다. 아래서 나와서 첫 번째 부화돼 껍데기 한 번도 안 벗은 애는 일령충, 껍데기 한 번 벗으면 일령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벗으면 3번 벗으면 이제 사령충이 되는 건데 사령충, 오령충 정도가 되면 노숙, 유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솔리폭파리가 성충, 알, 유충, 번데기 이렇게 가죠. 그럼 솔리폭파리는 언제 겨울을 나나요? 딩동댕 유충으로. 자, 유충으로 있다가 땅속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번데기가 언제 되나요? 예, 이제 땅속에서 이제 에너지, 솔리폭파리가 다시 유충이 기어 나와서 솔잎의 기부에서 에너지 다 파먹고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번데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번데기가 잠깐 거쳐서 이제 성충, 이제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충이 뭐예요? 구데기. 자, 그러면 솔리폭파리는 뭘로 겨울을 난다? 구데기 상태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12월 애벌레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되고 이제 6월, 7월에 이제 알 낳고 이제 알 나오면서 이제 애벌레가 돼서 솔잎이 기부해서 흙을 빨아먹다가 다시 이제 땅 속으로 내려가서 겨울을 나고 12월, 1월, 2월 겨울이라고 하나요? 10월, 11월 사이에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곤충의 변태. 뭐 그냥 쭉 다 읽어보면 어렵죠. 무변태하는 곤충의 애벌레를 약충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안에서도 이제 그 불완전 변태 그 형태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무변태, 아예 변하지 않고 불완전 변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전변태, 반변태를 사실 불완전 변태라고 불러요. 아예 무변태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무시아강은 아예 무변태예요. 근데 무시아강은 곤충류로 거의 분류가 곤충류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아주 원시적인 곤충류죠. 그래서 불완전 변태는 대체로 전변태와 반변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닌프라고 부르면서 전변태하는 애들 약간 이제 다르죠. 그래서 물속에서 살던 약충이 날아다니는 잠자리, 하루살이, 강도래자. 강도래, 잠자리가 뭐였어요?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날개가 바깥에 보이는 불완전 변태. 자, 그 강도래 말고 날도래는 날개가 안 보이는 날도래는 저기 완전 변태였었죠. 그래서 요거 좀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불완전 변태는 이제 전변태, 반변태, 증절 변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증절 변태는 탈피할 때마다 배마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성충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게 증절 변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변태도 2가지 형태 정도가 있어요. 그런 게 있다. 요거는 그 나무 의사 공부하시는 분들까지만 여기 하고 살림기사 하실 분들은 80점 이상 고득점 하실 분들 외우시고 그 외에는 외우지 마세요. 뭐 요 정도까지 수준에서 잘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유충의 형태, 무각형, 파리목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나무의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4개 다 외우셔야 하옵니다. 자, 벌, 원각 이런 거를 외울 때는요. 이런 걸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각형, 유충, 기생, 복류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외워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벌
여기 보면 벌 암흑도 있고 기생봉류 있어요. 기생봉 그럼 봉 이제 벌이잖아요. 벌 원각 자 나비 다각 딱정 딱소각 파리 무각 야, 근데 파리가 유충에 다리가 없다는 건 알아. 그러면 파리가 무각형이라는 걸 굳이 외워야 될까요? 벌, 원각, 나비다각, 벌, 원각, 나비다각, 딱소각. 벌, 원각, 나비다각, 딱소각. 이렇게 외우면 한 서너 번 소리내서 요 반복할 때마다 외우시면 객관식 문제 푸는 거는 문제 없어요. 이해하셨죠? 암기는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거를 또 뭐 파리 무각까지 다 해서 세트로 다 만들어서 외우려고 하면 저 같은 IQ 99들은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자 어쨌든 행복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하게 공부하는데 모든 거를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진 마셔라. 아시겠죠? 그다음에 해충 발생의 원인 등 그래서 곤충의 이동 및 정의 그 정의 이거를 이제 자세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무방향 운동 주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성은 가끔 시험에 나오죠. 불성 양성 주성과 음성 주성이 있다. 여기 두 개는 나무의사 필수 암기 그 다음에 산림기사 선택 암기 섭식행동 산림기사에서 가끔 나와요. 자, 출생률 요거 산림기사에서는 단골 메뉴지요. 이제 성비에 대해서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비는 전체 개체수 대비 암컷의 비. 그러면 요 공식으로 나타내면 암컷 개체수 나누기 전체 개체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소리가 안 보이는가요? 암 나누기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암컷 수 전체 개체 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개체군 성장, 개체군 밀도, 여기 이제 환경 수용력 이런 개념이 있는데 기사 시험에서 이따금가다 나와요. 이제 나무의사에선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개체군의 성장. 특히 요게 보통 로지스틱 증가를 하는 게 이제 환경 수용력까지만 이렇게 크는 종류들. 지수적 증가는 환경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애들. 일반적인 해충은 지수적 증가를 보이게 되죠. 해충한테 환경적인 요인을 뭐 환경 수용력까지 다 늘어나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충은 지수적 증가를 한다.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로지스틱 증가를 한다. 해충도 갖춰진 환경에서는 이런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이나 그 안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요. 뭐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무의사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외우세요.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 자 화면에 의무 휴면, 선택 휴면 헷갈리죠? 자연 휴면이 선택 휴면이고 의무 휴면은 강제 휴면이다. 요거 반드시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외우셔야 될 항목입니다. 의무적 휴면에 이제 솔껍질 깍지벌레 천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선선할 때까지 기다려요. 날 더울 때 천적이 많으니까. 기회적 휴면은 이런 것들이고요. 타발 휴면, 월동태, 밤바구미, 유충, 복숭아 명나방, 솔라방, 밤나무 혹벌, 알로 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번데기로 나는 건 미국 흰불나방. 제가 진하게 표시해 놓은 것들은 산림 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의사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외우셔야 되겠죠. 이 책에서 나무의사에 부족한 거는 하나예요.
병이 어느 지역에서 몇 년도에 발생했다. 그럼 나무의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발생에 대해서 한 10개 문장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발생 그 병이 특히 병리학에서 그 부분은 제가 살린 기사에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지문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안 했어요. 나무의사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0회차 정도가 될 건데요. 여기 알로 활동하는 부분 곤충부터 해서 이제 몇 개 중요한 거 몇 개씩만 외우고 가자고요. 제가 이거를 다 정리해놨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외워야 돼. 성충으로 활동하는 거 따로 다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중요한 거 한두 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꺼내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